네, 안녕하세요. 5월 26일 수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 최동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요. 장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또 등락을 해오던 KT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통신 분야를 또 강화하고 또 기업 체질 개선에 나오는 또 이렇게 38% 가까이 급등을 했다. 올해 초부터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KT 호조세 뭐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KT 그 화면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차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 한번 보겠습니다. 네. KT가 1년 전에 보시면은 17,250원이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다 같이 빠질 때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회복을 하면서 24,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박스권 등락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봉 그래프인데 이평선이 거의 이제 우상향으로 전 방향을 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KT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KT뿐만 아니라 뭐 우리 통신 3사들 뭐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도 계속 이런 거 모습을 보이겠는데 특히 이제 KT가 주목을 받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통신업이 부진을 했어요. 그래서 KT가 네. 이제 사업 영역을 많이 넓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어떤 코퍼레이션에서 뭡니까 디지털 컴퍼니로 네. 바뀐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장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KT가 뭐 이번에 보면은 전에 뭐 이석채 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방만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타치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성공을 못 거뒀거든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하는 아마 KT가 뭔가 이제 안 되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뭔가 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특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분기에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연결 기준으로 일단은 매출액이 6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420억이 나왔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새로운 사장이 별도 기준에서 올해 아마 1조 영업이익 목표를 했는데 네. 이제 내년에 원래 목표인데 아마 올해 그게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일단은 B2B 사업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KT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 사업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음으로써 이런 거 사업도 영역을 넓히고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와 함께 AI 소프트 기술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5G까지 가설 하면은 아마 KT의 성장세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우리 KT의 경우는 이제 5G 보급률에서도 1위고 그다음에 1인당 매출액도 좀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어떤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지만 워낙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좀 더 아마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드렸고요. KT와 관련한 소식으로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오전에는 좀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상승하면서 3,178포인트 선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5% 강세 속에 966포인트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외국인들이 700억 원, 기관도 1,900억 원까지 매수 우위, 지금 매수폭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600억 원 물량 출회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은 외국인 280억 원대, 기관이 420억 원대 물량 각각 출회해내고 있고요. 개인들이 989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0.25%, SK하이닉스 0.41% 강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LG화학이 계속 힘을 쓰지 못합니다. 3%대 파란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2%대까지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 0.82% 내림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1%대 강세 흐름, 현대차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0.47% 내림세 기록하며 2차 전지 조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0.37%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가 2%대까지 탄력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SK이노베이션은 1.6%대까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7만 8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2%대까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대 탄력 붙여내면서 17만 8천 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더 살펴보시면 CGN이 강보합권에서 지금 HLB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CJ ENM이 3%대까지 다 키워내고 있습니다. 15만 8,3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SK머티리얼즈도 빨간불, 여기 알테오제는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더 살펴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1.5%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브레인, 리노공업, 제네식 모두 다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메타버스 TF를 형성을 해서 이 발전 계획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선익시스템이 15%대, 한빛소프트 6%, 알체라 3%, M게임도 2%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좀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니뮤직이 1%, GN테크도 함께 1.4%, CMS에듀도 2%대까지 탄력을 키워내면서 오늘 하루 메타버스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백신 여권 관련주들도 살펴볼 텐데요. EU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여권을 도입하게 됩니다. 영내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라오시큐어가 1.7%, 시티랩스 3%, SGA 솔루션즈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SGA도 0.4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백신 여권 관련주 오랜만에 또 탄력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침에는 이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외국인들이 일단 포지션이 중요한데 일단은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이 지금은 이제 상방으로 베팅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갑자기 배신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런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물에서는 다소 순매도지만 이게 다시 오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도 콜 옵션은 순매수, 풋 옵션은 일단은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풋 옵션 자체도 순매도, 그다음에 콜 옵션 순매수로 봐서는 이제 상방으로 베팅한 건 사실인데 사실 6월달에 보면 이제 쿼더루플 옵션 데이라 가지고 이제 쿼더루플 매칭 데이 가지고 네. 선물 옵션이 이제 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그런 6월달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주가를 어떤 하방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다소 좀 이제 점차 희석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박스권에서 아마 이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도 뭐 갑자기 뭐 급상승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그래도 상승 종목들이 하락 종목보다 많이 나오는 이런 장이 되고 있는데 좀 특이한 어떤 종목들 보면 이제 LG화학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18년 9월에 공급된 ESS 장치의 어떤 4천억 규모의 리콜 때문에 이제 LG화학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향센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오전에는 강하다가 또 오후에는 밀리는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거를 매물을 좀 소화하고 나면은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면 이제 그 하나 마이크론이 일단 SK 하이닉스에서 약 1조 규모의 후공정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어제 시간에라든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장된 제주 맥주 이제 공모가가 3,200원인데 일단은 뭐 따도 안 됐고 뭐 따서는 더욱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네. 그래도 뭐 공모가보다는 일단 상승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진 시스템 이것도 이제
분자 진단 기업인데 이제 공모가가 2만 원인데 아마 제주 맥주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네. 또 오늘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금융감독원의 부국장이 업비트를 이직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법무부의 검사가 사표를 냈다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네. 과연 이번에도 무산이 될지 아마 취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 이런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런 뉴스가 오늘 나왔었습니다. 네, 뭐 특징지와 함께 또 주요 이슈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님과 이번 또 이슈킹 함께 해볼 텐데요.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내용, 적정 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걱정되는 게 네. 지금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지금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4종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네이버에 이제 올라온 종목들인데 물론 이제 다른 뭐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있긴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네이버에 올라온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네. 지금 4종목밖에 안 나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어떻게 좀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날 때는 많이 날 것 같고 네. 아니면 또 손실도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겠죠. 아마 금요일까지 어떤 흐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지난주에는 그래도 뭐 여러 종목들이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5월 17일 날 첫날 월요일 날 보시면은 무려 10종목이 일단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네. DNC 미디어, 실리콘웍스, 한세실업, SBS, S-오일, 현대건설, 하나연호, JF엔터스 보시면은 일단 뭐 현재 흐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1위 기업이 SBS 지금 뭐 계속 SBS가 뭐 광고 수익이 계속 늘어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가지고 이제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 역시 이제 어떤 뭐 소비재 어떤 코로나가 좀 더 진정되지 않나 백신 때문에 해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선반영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엔터주들에서 JIP 엔터 이런 종목들이 또 목표가를 올렸고요. 그 외에도 뭐 DNC 미디어 이런 뭐 우리 콘텐츠 관련주들도 계속 지금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리콘웍스라든가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S-오일 또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S-오일도 계속 목표가를 올리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우리 현대건설, 뭐 건설주도 계속 뭐 꾸준히 좋은 흐름 좋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대우건설, GS건설 이런 종목들은 계속 목표가 내지는 계속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화연우, 연우는 이제 우리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역시 이제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연우도 꾸준히 지금 화장품 어떤 업종에서는 거의 탑픽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화장품 쪽은 뭐 우리 아시는 종목도 많이 있죠.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한국콜마, 연우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좀 계속 탑픽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일 날 보시면은 SM 대한해운, SFA 동아기업, SK머티리얼즈, 한국금융지주, 퍼시스, 대한제강. 그래서 보면 이제 SM이 이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SK머티리얼즈, 대한제강. 그래서 역시 엔터주, 그다음에 철강주, 그다음에 우리 소재주들이 일단은 2, 3, 5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대한해운이라든가 우리 해운 관련주 지금 뭐 HMM이 워낙 지금 대장주 역할을 잘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밑에 있는 대한해운이나 페너션 이런 종목들 이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이런 종목으로 좀 힘에 붙이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HMM 혼자 독약청청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HMM은 거의 일단은 물량들이 다 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마 선수가 있다면은 아마 플레이하기 굉장히 좋은 어떤 종목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SFA 뭐 동아기업은 뭐 2차 전지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뭐 아시겠지만 우리 그 옛날에 동원증권이었거든요. 네. 동원증권이 이제
한국투자증권을 네네. 인수하면서 이름이 이제 한국금융지주로 바뀌면서 아마 거의 뭐 우리 미래에셋에 버금하는 그러한 금융지주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퍼시스는 지금 많이 빠졌는데 우리 뭐 가구주죠. 그래서 무려 이제 8% 빠졌는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종목들을 보시고서 지난주에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단은 이익이 7주차인데 지난주에도 실패를 했어요. 일단은 18종목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7%에서 지금 6%대로 이제 내려왔는데요. 아마 1주차, 2주차, 3주차, 5주차에서 1주차하고 5주차가 그래도 3% 이상대 수익을 냈는데 네. 지금 뭐 4주차 마이너스 0.3, 6주차 지난주에도 0.7,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0.6%에서 지금 7주차 중에서 4번은 성공을 했고 네. 일단 3번은 실패를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러네요. 항상 빠진다 하더라도 뭐 1% 이내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이 프로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제 증권사 레포트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많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러면 이게 과연 불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믿고 가야 되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 증권사 레포트 보면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레포트는 많이 나오지만은 의견이 없는 경우도 많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목표가를 유지하는 그 레포트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유지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매도의 레포트를 내고 싶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네. 뭐 투자 의견 뭐 전에 동일하고 그다음에 매수가도 목표가도 동일하게 내는데 네. 최근에는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는 어널리스트들도 이제 매도 의견을 좀 가감해 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아마 지금까지 매도 레포트를 한 번도 안 낸 또 증권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한 번도 매도 리포트를 낸 적이 없는 증권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딘지 제가 한번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누적수익 아까 말씀드렸죠, 6.98%.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일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한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가 네이버에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을 추천을 해서 일단은 아침 동시효과에 이제 매수,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죠. 그러나서 이제 금요일 날 종가를 일단 매도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전략이죠, 전략. 네.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은 종목당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동일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매매 방법은 추천일 아침 동시효과에 매수하고 금요일 마감 동시효과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7주차의 경우에 일단 수익률 상위 종목을 보면은 1위가 SBS 그래도 10%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네. 2위가 SM 그래도 뭐 요새 엔터주들 뭐 계속 이번 분기에는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좋은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불과 뭐 한두 달 전까지도 아마 엔터주들은 계속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실적이 발표되면서 일단은 좀 전화위복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3위는 대한자각인데 대한자각도 어떤 면에서 이제 철강주 끝물로 좀 봤었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5.9%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포스코가 그동안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가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철강주도 이제 여기서 거의 끝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뭐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철강주들 그동안에 이제 조회철해 가지고 상승축이 하나였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철강은 좀 탈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해운인데 해운은 이제 HMM이 아직 살아 있고 그다음에 조선도 요새는 이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조회철 중에서는 하나만 남아 있는 거로 일단은 생각해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4위는 이제 실리콘웍스 뭐 가지고 우리 반도체 관련주인데 일단 4위를 기록했는데 그 기간 동안도 이번 주에는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실리콘웍스 한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스 일단 소재 관련주로 해서 이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우리 7주차까지 왔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위 랭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어떤 거 수익률 기준으로 랭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 있었던 한미 반도체, CS 윈드, 카카오가 역시 랭킹 5위 안에 모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2주차에 코스맥스,
대용작 IS 동서는 7%에서 4% 기록했지만 랭킹 안에 못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3주차에 효성화학 코스맥스 KT 해가지고 이제 효성화학이 이제 1위를 기록했고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KT가 이때 이제 3.7%를 기록했는데 그 동안에 또 KT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아마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는 우리 금융주들이 일단은 이제 상승률 상위에 올랐죠. 그래서 1위가 신한주지였고 2위는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세 종목 모두 4%대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5주차는 일단 아프리카 TV가 10%대, 그다음에 SKC, 호텔 신라 이런 네. 종목들이 랭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6주차는 아마 한정 KPS, 메가스터디 교육, CJ CGV인데 이제 한정 KPS가 11.53%로서 일단은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메가스터디 교육도 거의 9%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주차는 역시 SBS가 10.03%로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SM 2위, 대한장우 3위. 그다음에 SBS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마 랭킹 안에는 못 든 거로 지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1위부터 5위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증권에서 SBS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가치 투자자의 한을 푼다. 네. 아직 주가를 초회해가지고 일단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네. 레포트를 볼 때 좀 제목이 특이한 것들은 뭔가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자기의 어떤 의견을 어필하는 어필하게. 강하게 네. 어필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제목만 보더라도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거는 한번 읽어보게 되면서 또 내용이 좋으면은 또 매수에 동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SBS가 지난주에 1위를 기록했는데 회사 기여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90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송 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광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주된 사업은 지상파 TV, 광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동사에서 방송된 우수한 지상파 콘텐츠를 해외 및 국내 위성 방송, 인터넷 등에 판매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VOD라든가 이렇게 아주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사업 내용은 SBS 및 SBS 미디어를 통해 홈페이지 운영 사업, 방송 콘텐츠 사업, 뭐 IPTV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SBS의 그 대주주가 건설에서 태영건설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태영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SBS 처음 그 이렇게 설립이 됐을 때 네. 태영 주가가 또 뭐 저포조 해가지고 굉장히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태영이 요새는 막 이제 건설수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가 흐름 자체는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태영의 주가가 굉장히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1,500억 원 내로 대폭 상향이 됐는데 아마 연간 또 별도이익도 700억에서 1,200억으로 일단은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은 이제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TV 광고 매출이 무려 20% 증가한 2,931억인데요. 드라마, 예능, 교양이 전방위적인 흥행 덕분으로 웨이브와 유튜브형 매출액의 고성장 덕분에 사업 수익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거 예상이 되는데 매출액 거의 뭐 3천억을 돌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에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19.5%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20% 육박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좋아지겠죠. 네. 아마 분기 매출액이 일단 2,171억,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22억 원으로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컨센서스가 무려 33억 대비 10배 이상 크게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역시 비수기에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역시 CJ E&M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별도 매출액 1,827억, 그다음에 TV 광고가 이제 그중에 26%에는 736억을 기록을 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상향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웨이브 등이 포함된 온라인 유통 수익 자체가 209억인데요. 웨이브양 매출이 121억 원에서 약 112% 증가를 했습니다. 제작비는 이제 효율적인 집행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일단은 15% 오히려 줄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도쿄 올림픽이거든요. 네, 과연 그렇죠. 일단은 올림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수익이 있다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아마 중계 대부분을 손상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어떤 올림픽을 개최 안 한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손익에 있어서는 크게 일단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올림픽이 개최돼 가지고 중계권료가 또 받으면 금방부터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결해서는 뭐 DMC 미디어, SBS 플러스, SBS 콘텐츠 허브 이렇게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각각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일단 동사의 어떤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TV 광고가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보시면은 아마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기저 효과를 감안해도 이제 급격한 성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해서 역대급 보복 소비 성향이 짙어지면서 굳이 타겟팅 광고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브랜딩 광고 혹은 아마 대형 광고주들이 마케팅비를 확대하면서 전체 마케팅 채널에 대한 예산을 아마 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 뭐가 됐든 간에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네. 오늘의 올해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올해는 TV 광고 같은 계절성도 아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이제 38,000원에서 이제 5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당사 예상치보다도 오히려 높아진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느 때보다도 소비자들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타겟팅보다는 이제 브랜딩 광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목표가를 올린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TV 광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해 가지고 아마 요새는 이제 중간 광고도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올림픽을 감안했을 때는 좀 더 기대가 된다 해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0년 이후에 우리 그 2011년 1사분기에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계속 적자하다가 이제 이번 1분기에 이제 크게 흑자를 기록한 것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판매율 회복, 사업 수익 증가, 신사업 성과 등으로 이익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예정 드라마 라인업은 이제 월화의 경우에 이제 1분기에는 펜트하우스, 2분기에는 라켓소년단, 그다음에 3분기에는 홍청기, 4분기에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마 2분기에는 모범택시, 펜트하우스, 그다음에 원더우먼,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 출연진이 이제 막강하거든요. 그러네요. 아마 SBS 계속 우리 뭐 평일이라든가 네. 주말 계속 뭐 시청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시총이 7,600억, 매출액은 이제 8,600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퍼는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일단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투자자별로 보시면은 기관들, 그러니까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지금 기타 법인이 이틀 연속 많이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타 법인이 계속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 한번 이익 실현을 할 경우에는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뭐 2만 5천 원대에서 거의 뭐 4만 5천 원까지 많이 올라왔죠. 네. 보면 지금 RSI도 계속 불꽃놀이 구간이 아직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제 SM입니다. SM 지금 하나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3만 9천 원에서 이제 4만 8천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뭐 SM은 뭐 잘 아시는 기업이 되겠죠. 글로벌 한류 및 K-팝을 선도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서 컬처 테크놀로지를 창안하고 활용하여 SM 컬처 유니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소속 아티스트는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드림, 슈퍼엠, 웨이브, 에스파 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해외 등 법인 설립을 인해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 보면 이제 SM이 삼성역 코엑스에 이렇게 있어요. 거리가 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대단한 회사가 된 것 같아요. 네. 1분기를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10%, 전년 동기 대비 약 8%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아마 매출액은 1,542억,
7% 일단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54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16%에서 컨센서스를 오히려 상회를 했다. 별도 영업이익은 이제 174억인데 NCT의 앨범을 포함해서 약 280만 장이 일단 판매가 됐습니다. SM, CNC는 광고비 부진, 두딘메이커는 투어 부재로 각각 31억 5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한류 콘텐츠 수요 상승에 따른 판권 사업 호조로 재팬이 마이너스 15억으로 일단은 4분기 마이너스 61억에서 크게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허쉬 등이 방영으로 키스트 9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기타 자회사들의 반전으로 F&B는 마이너스 7억이었으나 디어유, 중국이 각각 흑자를 겪었는데 이제 아마 SM도 이런 음식 사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이런 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앨범 판매량이 아까 이제 280만 장인데 400만 네. 장을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NCT 드림 선주문이 아마 170만 장을 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BTS에서 아마 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K-팝 산업 전반에 앨범의 증폭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엑소 컴백도 150만 장, 그다음 백현이 100만 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 태민, 예성, 웬디, 조이 등의 솔로 앨범까지 감안 시에는 아마 역대 최고인 분기 400만 장을 돌파할 것이 된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없다면 2분기에 별도 우리 영업이익이 211억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작년 대비도 약 20% 정도 성장하는 그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39,000원에서 48,000원 상향을 했는데 아마 현 주가는 내년도 예상 우리 그 영업이익 기준의 약 10배라는 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기타 자회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31억 원으로 2010년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20년 적자 금액 각각 190억이었는데 아마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구조적인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핵심은 디어유가 지분율이 70%인데 1분기 매출이 무려 89억 원, 2020년 이제 130억이었고 그다음에 JYP, FNC, 브랜드 뮤직 등 기획사들의 참여가 일단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기반으로 해외 이용자의 비중이 72% 수준이기에 일단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의 기여도가 가능을 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모두 아마 5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3대 기획사에 대한 이제 바스켓 매수를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SM만 사는 게 아니라 네. JYP 엔터라든가 YG 프로도 같이 동시에 아마 이렇게 분할해서 그런 이제 살아나는 어떤 전략이에요.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앨범 추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아마 400만 장을 이제 계속 예상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뭐 NCT만 해서 약 600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어유의 어떤 뭐 실적 추이, 그다음에 뭐 디어유 버블이 아티스트의 뭐 문자 수신 서비스가 해가지고 이게 또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총은 거의 뭐 1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5,799억, 영업이익은 65억인데 일단은 펀은 역시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 보시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매수 계속 이어졌거든요. 보시면 뭐 투시는 그렇고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 계속 사가지고 일단 주가 자체가 지금 여기 일봉인데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사이드 아직은 불꽃놀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차트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네, 다음은 이제 대한제강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현대차가 현대차 증권에서 올해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된다 하면서 일단은 17,400원에서 21,400원으로 일단은 목표가를 이제 올렸죠. 그래서 아마 동사는 2005년에 일단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요. 아마 8개의 어떤 종속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철 스크랩을 원재료로 하여 빌릿을 생산하는 제강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제품인 빌릿을 원재료로 하여 철근을 생산하는 아변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 9월 8일자로 동정사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철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YK 스텔스 주식사의 지분을 일단 51%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획득을 했다. 그래서 1분기를 보시면은 별도 매출액이 1974억, 영업이익이 82억, 세전이익이 어떤 10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이제 원재료가 철 스크랩인데 아마 철 스크랩 가격이 급등이 되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연결 영업이익은 약 13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나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별도 매출액 2,534억, 영업이익이 26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전 분기 대비 약 217% 증가 예상되면서 아마 2010년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이번 2분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전방선의 호조로 국내 철근 수요가 작년을 저점을 해가지고 올해는 약 1,076만 톤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올해도 1,030만 톤이 예상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46만 톤은 오히려 상향해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철근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7% 증가하면서 당사의 어떤 연간 증가 전망률이 일단 부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달 국내 상위 철근 업체들의 내수 출하가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아마 다시 전망을 상회를 하는데 일단은 철근 수급은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에는 일단은 공급 가격 자체가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톤당 80만 3천 원에서 약 8만 8천 원 인상이 되면서 아마 이런 철강 업체가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보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또 2분기에 대해서도 일단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에도 일단 철 스크랩 가격 상승을 반영한 어떤 큰 폭의 또 공급 가격 상승이 또 예상이 된다 해가지고 아마 올해 내내 아마 철근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은 별도 영업이익이 816억으로서 아마 저올 때는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투자 포인트는 별도 영업이익이 82억으로서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추정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를 하면서 투자 포인트는 올해 국내 철근 수요가 회복되면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또한 수급을 배경으로 철근 가격 인상을 보면 이제 P하고 Q가 동시에 올라감으로써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거다. 역시 올해 주가 상승 ROE 대비 낮은 펄어 PBR로서 매력적이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17,400원에서 27,400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꽤 높게 잡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근 유통 가격하고 스크랩 가격인데 항상 이 스프레드가 오히려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난 거죠. 네. 그다음에 철근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뭐 대한제강의 기간 수급이 계속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오르고 있고요. 아마 이 회사는 매출액이 1조인데 시총이 5,600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시총보다 매출액이 적은데 네. 이 회사는 오히려 시총 대비 매출액이 2배니까 그만큼 또 저평가됐다. 이것도 뭐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매출액에 비해서 시총이 좀 낮은 거로 보이고 있고 역시 네. 퍼가 5.2부니까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사모펀드 해가지고 보면 오히려 개인들이 사서 올리는 이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은 이제 25,000원대 고점을 형성한 후에 일단은 잠시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우상향하는 일단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RSI 자체는 좀 애매한 어떤 수준에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추가 매수 여부는 우리가 이런 이평선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은 정고점을 다시 뚫고 가냐에 따라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웍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LG그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표가를 95,000원, 12만원 상향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인데 거기에 이제 핵심 부품인 시스템 IC 제품을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및 세트 고객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OLED, POLED 등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을 했다. 그런데 이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 증가한 4,056억, 영업이익은 무려 400% 증가한 592억을 달성함으로써 컨센서스 300억도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OLED TV용 DIC 판매 증가, DIC 공급 부족에 따른 단가 인상, 일회성 비용 제고가 주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매출액은 1조 6,08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266억으로 아마 굉장히 올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아까 DIC 판매 급증이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 해가지고 아까 뭐 말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디스플레이용 DIC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실리콘 옥사이드 디스플레이용 DIC 가격 강세가 연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목표가를 95,000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시총은 1조 6천억, 매출액은 1조 1천억. 그래서 지금 퍼가 13.05로서 동정 업종 매수는 낮은 거로 일단은 표시가 되고요. 이 회사는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좀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도 매수할 때는 크게 매수하다가 아마 이제 우리 또 매도할 때는 좀 적은 수량인데 영리금들이 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바람에 아마 주가 자체는 지금 이제 고점에서 있어가지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도 실리콘웍스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직은 뭐 일단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K 머티리얼스입니다. 역시 우리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이제 소재주죠. 그래서 아마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해서 목표가를 41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일단 상향을 했는데요. 이제 82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9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후에 이제 이름을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SK 머티리얼스가 됐는데 동사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산불화 질소라고 그러거든요. NF3, WF6, SIH 등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주로 이제 SK 에어가스가 자회사인데 네. 산업용, 의료용 가스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OLED 소재 및 반도체 PR, 포토레지스트 양산 본격화해가지고 아마 올해 2분기를 시작으로 이러한 OLED 소재와 반도체 PR 양산이 본격화된다. 해서 이 회사는 이제 SKM, JMC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일단은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LG 디스플레이 어떤 증설,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퀀텀 OLED 투자 확대를 통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아마 이제 공급되는 제품도 블루, 도펀트를 시작으로 향후 블루 호스터와 HL 등으로 다각화되면서 이제 올해 300억에서 후년에는 약 1,000억 수준까지 OLED 수주 부분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 법인은 SKM 퍼포먼스의 반도체 포토리지스트 부문도 아마 올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에 나서면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KLF PR을 공급하며 3D 낸드의 수요 확대와 스택스 증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부터는 우리 ARF와 EUV PR 양산 및 해외 신규 고객 확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면서 지금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수가스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아마 연이은 분기 최대 실적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우리 산불화 질소를 포함한 반도체 특수가스의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마 P와 Q가 같이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산불화 질소의 경우는 공급 부족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아마 2015년, 16년에는 약 영업이익의 40% 수준.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약 9%까지 급락을 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아마 낸드와 파운드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이 재개되고 국내 우리 LED 업체, 그다음에 중국의 LCD의 어떤 추가 설비 투자 증설이 나타나면서 아마 산불화 질소의 어떤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대폭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뭐 WFG6라든가 SK 쇼와덴코의 어떤 특수가스의 출하량도 크게 증가하며 전사 이 회사의 실적을 아마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SK 머티리얼스 전사 실적은 올해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700억대,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648억을 예상이 되고요. 아마 올해 4분기에는 매출액이 약 3,300억대, 영업이익이 약 902억대로서 아마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목표가를 41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고 반도체 소재 업종 중에서는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SK 머티리얼 주가는 지난 연말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1분기 비수기 영향으로 좀 조정을 지금 오랫동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사는 OLED 소재와 반도체, PR의 양산 본격화, 반도체 특수가스 수요 증가 등이 주가 상승 전환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목표가를 43만 원을 상향하고 반도체 소재 업종 중 탑픽으로 일단은 추천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는 시총이 3조 3천억, 매출액이 약 1조 정도 되면서 아마 퍼가 25조 좀 높은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모습, 그다음에 투시는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고 아마 연기금은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쪽이 큰 모습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대량 매수를 하는 거 봐서는 이 종목의 어떤 주가 흐름도 계속 좋아지니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주가 수준은 워낙 연체 높게 형성이 되면서 조정을 받고 오랫동안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121선이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121선에 계속 붙어가면서 확실하게 이 선을 올랐었을 때 다시 한번 아마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해서 지난주 목표가 올린 종목 중에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분석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면 이제 이게 항상 목표가를 올리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는 4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만큼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아마 이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SK 머티리얼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